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사실 타임뱅크의 역사 왜 생겼는가? 한 박사의 책 제목,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한 사회 시장 경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새로운 화폐를 만들자. 그 타임뱅크의 출발 때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의 중심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또 도입되었던 구체적인 사랑고리, 구미.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할머니들 사랑방,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그 타임뱅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약간 순서격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임뱅크 하우스 사례를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미 사랑고리 사례도 그렇고, 여기 타임뱅크 하우스 사례는, 저희들 기관이 어떤 지원이나 어떤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그, 뭐 가끔씩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걸 할지 몰라도 운영 자체는 어떤 간의 도움 없이 100% 이제 불뿌리 운동 성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제 하고 싶은 거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거 뭐 누구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실험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좀 진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뿌리 방식이 이제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보통 진행되고 있는 건데 또 이와 반면에 사실 이제 기관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또 진행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사례들은 이런 불뿌리 성격의 어떤 타임뱅크 방식이 아니라 기관에서 타임뱅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거기서 나타났던 특징들이라든지 어떤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났던 한계랄까 어떤 극복해야 되었던 도전들 그런 게 뭔지를 한번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 또 어, 여기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저기 서울시립대 복지관 사례를 시작으로 뭐 끝나는 대로 다음 방과후복지관 마지막으로 서장복은 못 왔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다음에 질의할 거 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발표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끝나면 바로 질의응답을 받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럼 첫 번째로 우리 그 박현주 선생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네, 다 공유 권한 넘겼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음, 네. 저희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에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지관들이 다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고 이제 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 받을 때 네 가지 우수 사업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이 시간은행을 우수 사업 중 하나로 내가지고 또 이제 그때 오시는 다른 이제 평가위원단 분들께도 공유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잠시만요. 혹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기관 사례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시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고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3시 30분까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손 대표님이 이제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이제 이런 풀뿌리 운동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를 좀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시간은행 사업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행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투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의 사업비는 그 지역미사경 복지관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1년 예산으로 200만 원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적은 이제 부분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사업비 중에서 주민들의 어떤 돌봄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들어가는 뭐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주민분들 자부담이시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없고, 뭐 1년에 몇 번씩 같이 주민분들끼리 멤버십 데이라고 해서 같이 만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최하는 뭐 송년회가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조금 간식 정도를 사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모임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앞에 원래 기관 소개, 뭐 시간은행 이런 거 다 빼고 저희 기관에서 왜 시간은행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점 공간을 이제 22년 4월 1일에 이제 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열게 되면서 저희 복지관에 위치한 신내동과는 15분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만나지 못했던 주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걸 본인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뭐 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원하시는 주민분이 계실 때 연락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원래 하던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주민분들이 약간 또 잊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드커레프라는 이제 유명한 책을 읽다가 시간은행과 이제 손 대표님 그리고 타임뱅크 하우스의 존재를 좀 알게 됐고, 타임뱅크 하우스에 가서 이제 저희도 사례 공유를 처음에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 나서 되게 상시적으로 주민분들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 우리 방향이랑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시간은행을 그냥 추진해 보자라고 이제 기관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됐고, 요거는 이제 홍보 방법으로 이런 팜플렛도 많이 만들고 앞에 엑스배너도 설치해가지고 그냥 저희 기존 이용자뿐만이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좀 관심 가질 수 있게 환경적으로 많이 좀 조성을 해놓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손길 카드라고 해가지고 이 손길 카드라는 이름은 저희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어요. 뭐 뚝딱 카드, 뭐 자산 카드, 뭐 손길 카드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손길이라는 이름이 좀 주민분들이 정감이 간다고 투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의 자산을 조사하는 카드를 손길 카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좀 하게 됐고,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중간중간 수정이 됐었는데, 뭐 관심사, 뭐 나눌 수 있는 손길, 받고 싶은 손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기존 주민분들한테 이제 다 여쭤보는 것도 물론이고, 관계가 기존에 없었던 주민들한테도 시간은행으로 그냥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좀 오시면은 어떤 게 필요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뭐 지금 필요하신 게 뭘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다가 이제 이 카드를 쓰게 되니까 어떤 당장 그분의 부탁보다는 그분이 나눠줄 수 있는 거, 혹은 뭐 관심 있는 거,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어떨 때 좀 행복을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날도 이분은 이제 반찬을 받으러 거의 2년 넘게 오셨던 이제 중장년 남성분이었는데, 이분과 이제 이 카드를 처음 작성을 하다가 이분이 강아지 산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알던 어르신 중에 굉장히 이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반려견이 산책을 몇 년째 못 가가지고 저희가 갈 때마다 막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걸 카드를 이제 쓰다 말고 지금 가자 해가지고 바로 어르신 집에 가서 강아지를 이제 산책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간은행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것들을 이렇게 자산 조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될까? 연결을 좀 빨리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던 찰나에 이제 저희도 이제 첫 경험으로 이렇게 강아지 산책을 겪은 거죠. 했더니 또 이제 다른 사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아이는 이제 싱싱카를 타고 맨날 저희 공간에 놀러 오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이제 자주 보던 다른 주민이 너 왜 싱싱카 말고 자전거 없어? 자전거 안 타고? 했더니 탈 줄 모른대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평상시에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주민분이. 그래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른 어플을 결제해서 두발 자전거를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해진 프로그램이었으면은 아이가 자전거를 뭐 잘 타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 너는 3일기에 자전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너는 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바이바이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탈 수 있을 때까지 4번이건 5번이건 계속 이제 알려주시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그래서 드디어 자전거를 이제 탈 수 있게 됐고,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제 손편지를 써가지고 덕분에 혼자 타게 되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민분이 장기를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분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꼭 뭐 시간은 아니더라도 그냥 오시는 분이랑 같이 친구를 사귀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네 주민분이 이제 아이들 놀아주는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과 중랑천에서 이제 같이 뛰어노는 활동 같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조리해주는 거, 그리고 또 배달해주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주민분들이 해주고 계시고, 이제 한 어르신은 저희가 이제 앞에 이런 조그만 화단이 있어요. 근데 화단이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아, 왜 화단에 꽃이 안 심냐 해가지고 꽃을 본인이 그냥 본인 돈으로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었는데 이제 물 줄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혹시 이거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셔서 물 좀 줄 수 있냐 했더니 어르신이 당연하지 라고 하시고 정말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시면서 일주일에 3번씩 오셔가지고 물을 열심히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또 풍선 아트 같은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어르신들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네에 이제 있는 어린이 공원에서 물총 축제를 이제 어른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에서는 이제 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 공간에서 이제 받아서 물을 옮겨야 되는데,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물통을 계속 어른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옮겨주는 그런 도움이 있었고, 밑에 왼쪽에 이제 2번째 사진 보면은 떡볶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떡볶이도 같이 시간 있는 회원분 혹은 이제 중장년 모임에서 아이들 위해 떡볶이를 이제 직접 만들어주시는 그런 손길 나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통을 수작업해가지고 날라주시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장애인 분이신데 이분도 저희 모임원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일상적으로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날 이제 물 나르시는 걸 이제 보시더니 내가 이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전동 휠체어에 물통을 실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날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제 시간에는 회원분들도 너무 오늘 오뚜기님 아주 최고다. 오늘 아주 그냥 오뚜기님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많이 칭찬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아이들이 또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총석제를 도와주는 어른들한테 본인들이 좀 뭔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서 어른들 직접 초대장 써가지고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시간은 내 활동으로 꼭 시간이 적립되지 않더라도 이웃들과 이렇게 관계가 쌓이니까 이제 길가에서 만나도 인사하는 사이가 되고, 이 공간에서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게 저 왔어요. 뭐 또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한글 공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중장년분들이 되게 자산이 많으신데 어떤 사회적 이슈나 본인의 어떤 단절로 인해서 굉장히 그런 자산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립가구 발굴하면서 중장년분들 만났을 때 알고 보니까 사진관도 해보시고 홈쇼핑도 해보시고 예전에 뭐 건축일 해보신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저희 그런 이런 모임을 좀 해주셔라. 그러니까 타임뱅크 코리아로 따지면 이제 서로 배움 교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열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도 이제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저도 1인 가구인데 식재료를 마트에서 사면은 항상 썩어요. 그래서 막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하기가 힘든데, 이제 어떤 이 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멸치볶음 이번에 했는데 되게 맛있게 됐다라고 이제 대화 중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무자가 다른 직원분이 되게 맛있겠다 했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려봐 하고 집 가서 가져오셨어요, 멸치볶음을.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실제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희만 이렇게 맛볼 게 아니고 다른 주민분들도 이 멸치볶음 맛을 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1인 가구 분들 좀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재료 공동 구매해가지고 만들자 해서 이제 우리 한 만나라는 요리 모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 요리 모임에서 한 분이 계속 손길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오신 분들도 뭐 간단하건 아니 복잡하건 조금씩은 다 나눠줄 수 있는 레시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돌아가면서 희아님의 깻잎김치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삐삐님도 이제 정말 할 수 없는 요리가 없다고 끝까지 막 이렇게 거부를 하셨는데 저희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콩나물 무침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콩나물 무침도 이제 같이 무쳐 먹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이제 멤버십 데이라고 해가지고 자산 나눔이랑 매칭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저렇게 앞에다가 같이 모으는 거예요. 어떤 걸, 그 자리에 모인 주민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뭐가 모이면은 아, 이런 것들이 나눌 수 있습니다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 뜨개질 모임을 누가 하고 싶으시대요. 그럼 혹시 이거 언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 화요일 10시에서 11시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뜨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정보들을 갖고만 있으면 연결이 안 되고 그 정보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연결하고 또 저희끼리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또 공유하고 그럼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모임이 조금 더 훨씬 더 잘 시작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뜨개 모임도 시작을 하게 됐고 스크라나타도 하게 됐고 또 이제 시간 있는 설명회를 이제 또 하는데 이 설명회는 이제 계속 하다가 주민분들의 경험이 되게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발표를 워낙 많이 하니까 저희가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 나와 같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공감되시나 봐요. 저희가 했을 때보다 반응이 훨씬 좋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민분의 입장에서 나도 할 수 없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걷기 모임, 수치화 모임, 탁구 모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월 19일 기준으로 이제 139명의 주민분들이 1629시간을 이제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에 받은 시간은 이제 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함께한 활동의 종류가 29개의 이제 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제 주민분에 대한 사례를 조금 더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까 콩나물 무침 만들 때 나오셨던 삐삐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산재로 인해 가지고 중도 장애를 이제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 한쪽이 약간 이제 불편하시고 걷는 게 이제 많이 불편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래서 지팡이를 계속 짚어야 이제 좀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의 처음 이제 손길 카드를 썼을 때 이제 음악 듣기 이제 좋아하시고 한글을 배우고 싶고 근데 하실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기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예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연결할 때 뭔가 뜨개, 뭐 캘리그라피 이렇게 되게 명확하면은 바로바로 모임을 연결하거나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드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는 어떤 식으로 모임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질문을 조금 던져보고 싶고 이제 삐삐님이 그래서 한글도 배우시고 걷기 모임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이웃과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제 걸으시고 돌다리를 이제 혼자 못 건너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돌다리도 건너보시고 집안에 또 벽지가 되게 낡았었는데 또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세단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삐삐님이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만나면 가서 굉장히 반갑게 아주 높은 텐션으로 이제 반겨주시고, 이제 항상 고마운 점을 기억했다가, 아, 저번에 그거 너무 고마웠어요. 혹은 뭐 끝나고 나서, 아, 오늘 누구누구가 저 도와줘가지고 너무 잘 걸었어요. 라고 말씀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고, 계속 걷다 보니까 오른쪽 사진 보시면 지팡이 없이 이제 걸으시게 된 거예요. 걷기 모임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삐삐님의 자산이 있었잖아요. 이제 누군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기는 자산이 있었는데 이 자산이 이제 저희가 시간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을 보지 않았다면은 저희는 그냥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쳤을 만남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계속 지역사회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삐삐님의 그런 자산도 이 모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이제 되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어준 부분이 있었고, 석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립가구 발굴로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알게 된 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처음에는 이제 집 문을 안 열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시고 계속 문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이제 간이가 미안하셨는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저희가 거점 공간이 생기고 나서 한번 거기 놀러 오셔라, 커피 드시러 오셔라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한번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이제 되게 자주 오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제 오셔서 계속 두리번 거리세요. 그래서 하루는 뭐 서랍장을 보시고 '아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서 본인이 다이소에서 사 오셔 가지고 손잡이를 달아 주시고 이제 싱크대가 저희가 직원들이 인제 이거를 칠을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했다 보니까 인제 전문가가 보기에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칠도 인제 본인이 직접 재를 공수해 오셔서 하시고 뒤에 뭐 저희는 몰랐는데 고양이들이 인제 에어컨 그 선을 물어뜯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해 놓겠대요. 그래서 인제 어느 날 또 이거를 가져와 가지고 선을 혼자 감으시고 인제 화장실이 또 너무 더럽대요. 저희가 인제 직원들이 항상 인제 여러 가지가 바쁘다 보니까 청소가 아무래도 미흡했던 거죠. 근데 본인이 되게 깔끔한 성격인데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화장실 청소 내가 하겠다. 뭐 선생님들 이것까지 언제 하냐." 해 가지고 1 주일에 2 번씩 화장실 청소 인제 해 주시고 싱크대 인제 마음에 안 드셔 가지고 선반 사 오시고 이제 이런 식의 인제 일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뭐 기존의 어떤 관계였다면은 살짝 불편했을 수도 있었던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주민분을 저희와 똑같은 거의 직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이것저것 잔소리하시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의 어떤 자산이 굉장히 많고 이분이 우리랑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본인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또 칭찬받는 게 좋으시니까 계속 이런 걸 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의 어떤 관점도 계속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분이 인제 하신 말씀 중에 "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여기 아니었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야."라고 인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분이 인제 손길을 주신 거 이렇게 인제 많고 근데 이분이 또 주기만 했냐? 그럼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인제 많이 받으셨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또 굉장히 어떤 많은 어떤 지점이었고 볼링도 치고 탁구도 배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분을 만났을 때 관계망이 정말 없었거든요. 이제 제일 친한 분이 병원을 많이 다니니까 병원의 카운터 보는 직원 그리고 인제 관계는 가족들과는 인제 관계가 거의 끊겼어요. 그래서 거의 연락을 안 하시고 주민센터 직원 좀 잘 아시고 저희 아시고 인제 요렇게 정도였는데 참여 후에 인제 굉장히 많아져서 이분이 우스갯소리로 약간 반진담으로 "아 통장이나 나가 볼까?"라고 인제 얘기하실 정도로 주변 관계망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 아이부터 인제 그 모임에 그 본인이 소속이 안 돼 있더라도 이분이 굉장히 인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기여하는 것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이분과 모임에 안 하시는 분들도 인제 이분의 존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계망들이 생겼고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분이 인제 그 침부상을 당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인제 돌아가셨는데 저희도 따로 인제 장례식장 갔다 와서 조의금 내고 인제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제 처음에는 이분이 소속된 모임원들만 이렇게 같이 논의해서 돈을 좀 걷어서 뭐 "갔다 오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인제 "아유 뭐 우리 다 석천님 아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인제 가셨는데 아까 계속 막 별명 석천 삐삐 이런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름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부르거든요. 근데 인제 주민분들이 다 본명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인제 아무리 이름을 찾아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석천이라는 이름이. 그래 가지고 막 전화하시고 근데 저희는 연락을 안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 맡겨 왔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래 이름이 이원근이었는데 이원근을 아무리 봐도 못 찾고 석천만 인제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석천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으면은 약간 웃지 못할 소리로 그렇게 못 찾으셨던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인제 시간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인제 있잖아요. 뭐 평등, 다양성, 접근성, 상호 의존성이라는 공동 생산의 원칙도 있고 인제 뭐 평등한 관계들, 뭐 자산 기반 대화 인제 뭐 이런 인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주민분들과 시간은행을 하면서 인제 느꼈던 거는 주민분들도 직원과 동등하게 생각을 할 정도가 돼야 저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관점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좀 느꼈거든요. 저희가 시간은행을 한 지 인제 1년 정도 인제 됐는데 1 년이 쪼끔 넘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동안 주민분들이 뭔가 "이런 거 해 봐. 뭐 이거 해 보면 어때? 이런 거 하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 저희의 일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 봐요."라고 얘기하고
주민분들도 이제 실제로 이것들을 복지사들이 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 시간은행이 잘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인제 평가 준비 때문에 최근 한 달간 중간에 인제 공간에 많이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제 거의 행정서를 거의 마무리해야 돼 가지고 분간 운영을 못할 지경이었는데, 주민분들의 힘으로 일 주일 동안 거의 운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나가지 않고 몇몇 인제 주민분들이 거의 돌아가시면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줄게."라고 해 가지고 뭐 차도 대접해 주시고 인제 분간 문도 닫아 주시고 열어 주시고 인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시간은행이 저희도 뭐 "사업이다." 뭐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뭐 예산표나 인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저희 어떤 관점 속에서는 이게 인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촉진제이자 시스템에 가깝다."라는 인제 결론이 쪼끔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을 사업을 통해서 올해 몇 명의 주민을 만나고 몇 개의 프로그램이 생기고 뭐 몇 개의 손길 나눔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은행을 하고 나서 달라진 관계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어떤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인제 돕지 않아도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매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을 오버했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우, 제가 시간을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누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 네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목 좀 들려주세요. 네, 들립니다. 예, 예.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시간을 좀 많이 못 들여가지고,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스쳐간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 이야기들, 한 분 한 분한테는 굉장히 또 깊은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잠깐 그렇게 수박 그달기씩 갈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또 한번 그 기회를 갖도록 하고, 벌써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됐는데, 저는 이제 시립대 복지관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만났던 때가 2022년도 12월 달에 처음이었가 그랬죠. 그리고 한 2021년도구나.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만나고. 그래 하여튼 어쨌든 그 시립대 복지관하고 딱 그 두 번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약간 머리에 잊고 있었는데 몇 개월 만에 딱 한 두세 달 만인가 오셔가지고 타임뱅크 이만큼 했어요라고 딱 들이미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타임뱅크를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해 주셨다. 물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성과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듣고 싶긴 한데, 좀 시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하신 그 사항들에서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실까요? 저, 네, 네.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유입을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관계도 변화해서 이제 성과를 이제 보여주시긴 했는데, 이제, 모든 사례를 그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걸로 좀 측정하고 보시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주민 참여를 인제 어떻게 유도하는지 혹은 뭐 회원들의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아까 처음에 인제 자산조사 그거 할 때 인제 기존 주민도 인제 조사를 했고 신규 주민도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제 기존에 저희가 만나왔던 모든 주민분들을 일단 시간은행에 다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근데 모든 주민이 뭐 어떤 주민 모임이나 뭐 프로그램만의 주민이 아니고 인제 저희가 고립가구 발굴 사업으로 만났던 뭐 중장년 분들, 아니면 인제 무길동에 반찬 받으시는 분들, 뭐 인제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인제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은행을 희망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당장 이제 여기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있었고, 아, 나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정방문 가거나 전화 연락 드리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하면서 일단은 저희 공간으로 나와 보셔라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공간에 나오시면은 이제 거기만의 이제 어떤 문화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별명들이 막 걸려 있고 항상 먹거리가 있고 오시면은 뭐 차례 대접해 드리고 일단 이런 약간 따뜻한 그런 공동체의 느낌을 좀 받아보시게끔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체감을 하시면서 '아 시간은행 이런 것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겼던 것 같고요. 인제 아예 새로 오시는 주민분들은 인제 기존 주민이 인제 초대해 주신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인제 시간은행을 저희가 포스터를 인제 아예 벽에다가 이제 붙여 놓다 보니까 그거 보시고 인제 문의 주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인제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아 이거 프로그램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되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뭐 뜨개 모임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아 뜨개질 나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그중에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라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뭐 가입해 볼게요."라고 하시는 인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인제 어쨌든 저희가 완전히 뭐 여가 문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들어와 봤을 때 바로 튕겨져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나는 뭔가 좀 그냥 선생님이 딱 달라붙어서 인제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인제 그냥 코치해 주고 가고 약간 이런 거 생각했는데 막 맨날 뭐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같이 막 별명을 부르고 약간 그런 문화들이 인제 좀 익숙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고요. 인제 고런 식으로 좀 회원들이 많이 인제 모집이 되었고 인제 저희는 어느 정도는 많이 인제 좀 회원들이 모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인제 그 모인 분들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은행이라는 걸 가입했었나?'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처음에 막 얘기하시고 저희가 가끔 이렇게 막 시도를 하면은 '아 그건 못 하겠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그때그때 계속 시도를 인제 하는 편이고 예 저희 아까 인제 뭐 자산 저희 조사한 것처럼 뭐 기존에 이제 새롭게 주민분이 인제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관심 있는 게 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이 뭐 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실로 전화를 해 가지고 "선생님 드디어 나타났다.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음. 이러면서 인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혹시 좀 1-2분 정도 처음엔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만나 줄 수 있냐?" 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고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인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제 제일 큰 게 관계망 형성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 팀의 인제 비전이 약간 인제 좀 기존에 구심점이 없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보통 지역사회 뭐 활동가 아니면 활발하게 기존에 활동하셨던 주민들보다는 인제 기존에 좀 외곽에서 그런 공동체 활동에 소속되지 못하셨던 분들을 좀 많이 끌어내는 것을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장년 분들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은 약간 장애인 분이시나 아니면은 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쪼끔 더 올해는 본인들의 어떤 자산들을 이렇게 기반으로 기여하는 것들을 좀 인제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했을 때 인제 뭐 어떤 모임을 이끌어 주시거나 뭐 시간을 직접적으로 나눠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까 뭐 삐삐님 사례처럼 그 모임에서 저희가 어떻게 딱 어떤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그런 자산들이 나눠 주시는 인제 모습을 또 발견하고 또 먹거리들을 그렇게 사 오세요. 이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은. 그래서 본인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먹거리를 인제 사 와 가지고 나누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는 유심하게 보고 또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1 차적으로는 인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인데 인제 기존에 그 타임뱅크 1인 가구 성과 보고서 보면은 인제 기존 1인 가구 사업의 한계로 뭔가 그 1인 가구들끼리만 혹은 뭐 이렇게 약간 소외된 분들끼리만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뭔가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구분점 없이 만나는 것들을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그것과 맞추어서 1 차적으로는 인제 약간 변두리에 계셨던 분들이 올해는 쪼끔 더 그런 기여하는 주민으로 공동체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인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인제 그것에 대해서 인제 모든 주민들이 좀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2달 전에 저희가 등산에 갔다 왔거든요. 저희 그 구에 봉화산이 있어 가지고 시간 되면 회원들끼리 인제 멤버십 데이로 봉화산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항상 약간 거점 공간에서 만나다가 새로운 장소로 나가니까 또 못 봤던 그런 역동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보면 좋겠다.' 약간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타임뱅크에서 어떤 정해진 게 매뉴얼 같은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왕성하기도 하고 막 뭐지 이게 싶기도 하긴 한데, 근데 되게 보면 이제 어,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의 마시 블랙이라고 그 타임뱅크 코디네이터 강연 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타임뱅크는 그냥 유기적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홍보나 어떤 돈을 통한 그런 성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기라는 걸 계속 이게 막 뭐 만들어져 나가는 옹글옹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이 턴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딱 이거야라고 이렇게 특정 못하는 또 그런 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어쨌든 저는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저렇게 이제 관계망의 확대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양적인 어떤 그런 또 그것도 비주얼로 보여주는 거. 근데 그 외에도 좀 준비가 된다라는 사전사후로 그 건강에 대한 요소들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건강하다 느끼는 거 아닌가에 대한 막 그런 거 요소부터, 그리고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또 툴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박근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인 가구 성과 보고서를 낼 때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평가 툴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관계망의 확대를 보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놀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계속 이어져 가지고 방앗간 복지관 이야기 듣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통된 질문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 던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박은하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근데 제가 15분 안에 마무리할 자신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유롭게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조에 대해서 또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발표 드리는데요. 네. 조금 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는 이제 푸마이라는 사업 하고 있고요. 이제 CI도 초반에 만든 건데, 이제 마을 안에서 서로 네, 손잡고 서로를 품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뭐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복지 다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의 개개인의 욕구와 특성들을 좀 살리기가 어렵다라는 지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타임뱅크 하우스에서 돌봄 없는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 이제 내셨는데, 이제 그 서문에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능이 전문가에게 이전되면서 시민의 역할이 상실됐다. 우리 사회는 돌봄 없는 사회가 되었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위조품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권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정말 저희가 잘하고 있던 돌봄, 주민들 간의 품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푸마이라는 사업 하기 전부터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서비스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주민들의 도움으로 엮어가는 방식들 진행하려고 했고, 이제 소그룹으로 저희가 그룹을 지어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의 관계망 밀도를 좀 높여내야겠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좀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미지화 해보기도 했는데, 물론 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분들 간의 주고받음도 있긴 했지만, 서비스가 주민이 이행하는 걸로 대체됐지 주고받는
교환의 형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본 거는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들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호혜성, 주도성이 살아나야 정말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고 나도 기여하는 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품아이는 이제 품과 인터체인지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품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내가 일하는 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슴으로 안는 마음의 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품을 이웃들과 교환하자라는 의미에서 품아이라는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자라고 했냐면 그때 대학생들 서포터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철학 대표님이 저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품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라고 해서 초반에는 만화 연재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화로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뭐가 있냐라고 해서 이렇게 만화 연재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작품 이렇게 이제 공유 드리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업에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 그 다음에 꼭지는 어떻게 펼쳐내고 있는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회원 조직과 활성화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는 일반 회원도 있고, 서포터즈 그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 소모임, 그 다음에 공간 운영하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했고, 또 하나는 시간은행 운영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네트워크는 지역 안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부분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단위들을 좀 더 열어내는 부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70명의 회원이 있었고, 나이대로는 37년생부터 94년생까지 이제 여러 연령대가 같이 했어요. 물론 아이들, 청소년들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제외하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3년, 4년, 5년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유입되는 이제 방식이 아까 손석락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메시블랙 그 뉴욕 타임뱅크 설명해 주신 분도 얘기하셨기로는 이제 서로의 그 회원이 확장되는 구조가 유기성으로 이제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사실 발굴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주민을 초대하는 방식의 회원 유입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찾아오거나 소모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자주 만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회원분들은 사실 내가 아까 또 팀장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사업에 참여했었나? 라는 부분들도 이제 모르는 주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느슨하지만 열린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은 현재 55명이 작년 기준으로 55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품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이제 마을 안에 뭐 정보들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품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물건 교환들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물건들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카톡방 안에서 사실 불필요한 대화, 너무 개인적인 대화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작년 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A4 분량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77장 정도 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조로는 소모임, 품터, 시간은행,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회원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열어내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게 과거에는 번개처럼 간헐적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나만의 비결이라는 활동으로 좀 정기성을 띄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오픈 채팅방 안에서 주민들이 뭐 대화 주고 나누는 거고요. 뭐 호수 빌려주세요, 빌려주실 분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인터넷 연결하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사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만나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는데, 활발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저희가 도움 요청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발견하는 소소한 일상들, 숨은 이야기들을 좀 끌어올려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들을 또 알리는 차원에서 지금 품아이 뉴스를 이제 월별로 올해부터는 내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품잡지를 분기별로 내는 형태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자주 가는 뭐 병원, 뭐 약국, 뭐 주민센터 이런 데 좀 비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4차례 정도 발행을 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읽는 텍스트가 읽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병원을 가도 제 옛날 병원 생각하면 잡지 꼽는 함이 있어서 그거 꺼내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 보고 계시니까 잡지를 꼽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품잡지는 유효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품아이 소식지를 해서 기관에 부착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네, 소통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재능들을 좀 상시적으로 나눔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내가 잘하는 게 아니어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지금은 나만의 비결이라는 나비 활동가 이제 활동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뭐 가죽 키링 만들기, 뭐 탁구 대회,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청음회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원들을 이제 일반 회원도 있지만 이제 서포터즈 그룹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계속 저희 안에서만 사업 구상을 하면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조금 더 깊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서포터즈 그룹을 조직을 했고 사실 초창기에는 대학생 서포터즈 그룹이 주로였어가지고 이제 이벤트 활동들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간 운영을 하는 공간지기 중심으로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요 안에는 저희 사례 당사자분들도 다수 예, 계십니다. 그리고 소모임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반에 품아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이 사업 취지에 명확하게 동의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형태로 개개인의 가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가 관계하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주민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더 많아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비슷한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조금 더 관계 맺는 것들에 좀 말랑말랑한, 이제 느낌들을 좀 가져가야 다른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별을 충분한 동의를 통해서 사업에 유입할 수 있도록 했다가, 소모임을 통해서 유입하는 형태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은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모임 47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몇 개월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해를 이어서 좀 거듭하는 모임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소모임이 조금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그 안에서 좀 변화되는 양상들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년층과 이제 노년층 여성이 만나는 꽃사랑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개별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입금이가 돼서 그 모임을 운영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어르신의 나이대들이 8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식을 전환한 거는 이제 장년층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입금이가 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분들의 자녀분들을 좀 참여를 유입해가지고 조금 더 입금이의 활동들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로 좀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소모임과 소모임 간의 연결로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내일 진행하는 청음회가 이제 소모임과 소모임이 결합해서 준비를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임이 이제 그 안에서 관계를 좀 맺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상호 돌봄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물론 확장이 됐고, 그리고 소모임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아지 키우는 댕댕이 소모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본인 강아지들 수제 간식 만드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또 사례 관리하면서 고민됐던 지점들이
강아지는 키우면서 강아지랑 좀 이렇게 관계는 잘 되는데 사람들과 잘 만나지 않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댕댕이 소모임에서 간식을 내 강아지 먹일 것 하나 만들고 또 이웃들한테 나눌 이제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좀 발판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활동들로 소모임도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일꾼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장애인 자산 기반 실천 접근 책이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도움 요청이 오면 이제 오픈 채팅방하고 푸마이에 글을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지금은 아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조사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급식 사업을 보통 복지관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태 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 조사를 할 때 우리가 강점 발견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취미와 능력, 뭐 소망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들 했고요. 여기 왼쪽에 그 동그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팀에서 학습을 하고 워크시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보자. 취미여가 이웃종교, 일자리와 자원봉사, 동아리와 모임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고 안쪽에 있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이제 워크시트를 가지고 말하면서 적어보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산 발굴 해왔는데요. 꾸준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굴해서 매칭하는 활동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고 나서 되게 뿌듯하고 좋아하시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 하시고 하는 활동 변화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저희가 뭐 시간을 교환하는데 1대1로 교환을 하면 명확하게 60품을 주고 60품을 나눠 갖는 건데 1대 다로 교환을 할 때는 한 분이 만약에 네 분한테 60품을 나눠주면 그 네 분이 각각 60품씩을 주시면은 6, 4, 30인가요? 네, 320품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도움을 주는 분한테는 60품만 받고 나머지 180품은 이제 지역의 공동자산으로 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 공동자산을 이제 주민들과 공동자산관리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주민들 중에서는 도움을 제공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형태로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고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간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야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명확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 2층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품을 나누는 터라는 이름으로 품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물건을 교환하는 장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네 사랑방, 세 번째로는 품아이를 소개하는 소개처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품아이 이런 교환 활동 좀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품 나눔 활동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하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제 물건 교환하는 부분들, 당근마켓이 워낙에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제 품아이 장터를 활용해서 좀 주민들을 유입하려는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품터의 작년 성과 이런 부분인데 그 공간지기들이 공간을 운영해 주셔서 이렇게 1년에 248일을 공간지기 운영해 주신 걸 테고 그다음에 연간 교환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이런 나눔이 이제 요즘에는 사실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물건을 새로 사지 않고 교환하는 것들이 뭐 나무를 몇 그루 심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관심
방식으로 좀 유입하려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사실 품터가 간단한 물건을 교환하는 공간에서 이제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가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나는 장소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주민이 주민을 좀 모델링하는 그런 네,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공간지기 분들, 서포터즈 분들이 같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제 공간지기의 역할들도 이제 공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좀 확장하는 부분들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서포터즈 OT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것도 주민들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을에서 어떻게 살기를 희망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좀 하려고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푸마의 활동의 의미를 그냥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년생부터 94년생까지 만나는 다양한 세대의 어울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웃의 강점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주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쿵터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동화책 읽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웃들과 같이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의 경계를 허무르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웃에 대한 관심, 이제 돌봄 연대, 그다음에 마을에서 사는 행복함, 그리고 남의 일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되는 일들이 되는 의미들을 좀 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책에 있는 내용들 발췌인데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뭐 행복은 배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요런 활동들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모이고 같이 결합하면 네, 또 행복의 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표현을 들 수밖에 없네요.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뭐, 오늘 밤을 새서라도 뭐, 다양한 이야기들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 못한 이야기 마음에 묻어두시고,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벌써 이게 아산재단 공모 사업을 시작한 게 4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예, 4년 차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셨는데, 참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인데,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던 노정이었던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양한 스토리들 만들고 싶었던 것들은 또 우리 박은하 팀장님들하고 같이 서포터즈들의 어떤 단결된 역량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4시 부분, 어,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방골 복지관에 대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제 내가 미처 질문 못한 것들 한번 같이 모아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지금부터, 어, 10분 쉬겠습니다. 그럼 4시 20분에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인정이 되고, 이제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 3명이 다 시간은행을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데, 어 나가서 일을 할 때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뭐 어떤 실적으로 남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모임을 해 가지고 7 명이 참여했고, 아니면 뭐 상담을 해 가지고 뭐 서비스 연계가 되고, 이런 것보다 오늘은 어떤 3 명의 주민분이 오셨는데 그 3 명의 주민분과 이야기들이 항상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자리 앞에 앉아 있는 경우는 줄어드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 관계 형성을 하는 몇 개월간에는 그분이 인제 찾아오시면은 그분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지금도 인제 새로 오신 주민분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석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석사님이 그냥 알아서 뭐 커피 마시고 뭐 화장실 치우고 뭐 이거 하고 "나 갈게요."라고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시면 인제 뭐 근황도 여쭤보고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뭐 저번에 뭐 하던 활동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새로 만나게 된 주민분과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냐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8시간에 어떤 날에는 정말 이제 서류물을 하나도 못 하고 다 인제 그런 식의 주민 만남만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또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다 보니까 인제 타임뱅크 코리아와는 쪼끔 다른 점이, 그런 서류 업무들이 인제 굉장히 많다는 인제 지점이 있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모든 주민 만남을 기록으로 남기면 저희는 집에 못 가거든요. 6 시까지 인제 주민들을 만나다가 6시 이후에 뭐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다 남기면은 저희는 인제 퇴근을 못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관부장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공간에 같이 있지만 인제 관장님, 부장님이 같이 나와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인제 스토리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대표님도 항상 "왜 홈페이지에 왜 더 안 올라오냐." 그러니 인제 "기록들을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고, 저도 사실 그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보이지 않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인제 처음에는 일로 인제 생각했다가, 또 아까 시간을 하면서 좋은 점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저희도 그 관계망에 어느 순간 좀 들어가 가지고 저희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주민분이, 매일 오시는 주민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계란을 삶아 오기 시작하셨어요. 왜냐면은 저희 3 명이 다 1인 가구여 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일 주일에 막 2-3 번씩 뭐 "나 먹을 거 같이 해서 뭐 삶았다." 이러면서 이제 계란을 삶아 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또 계란만 쓱 들고 가서 본인 자리에서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희도 뭐 있는 거 주섬주섬 꺼내 가지고 같이 먹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부터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저도 제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뭐 복지관 돈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나눌 수 있는 거 가져와서 그 주민분께 드리기도 하고, 뭐 제주도 여행을 제가 인제 갔다 왔거든요. 그럼 갔다 왔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사오기가 너무 찜찜해요. 그래서 인제 막 한라봉이랑 뭐 먹거리나 이런 거 사와 가지고, 제가 좀 신세를 개인적으로 졌던 주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또 음식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를 저도 같이 느끼면서 뭔가 업무적으로 인제 대하는 것에서 쪼끔 벗어나 가지고 뭔가 '사적인 관계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충만함이 뭔가 기존에 뭔가 좀 업무적으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뭐 주말에 전화 오면은 "난 이건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뭐 뭔가 이분이 나한테 어떤 쪼끔 부탁인가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내 업무인가? 나의 업무 영역의 범위인가?'라고 판단했을 때가 좀 많았는데, 그런 어떤 관계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좀 주고받는 것에 대한 공동체를 좀 많이 이해하게 됐고, 되게 좀 행복해졌죠. 그런 이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행복들이 많이 있었고, 뭐 어떤 주민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뭐 생일 파티에 매년 인제 초대를 몇 명을 본인이 하는데 "내년에 선생님도 초대를 하겠다." 이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아 당연히 가야죠." 뭐 인제 이런 음. 식으로 인제 관계를 맺고, 이제 고런 식의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초반에 그 어려운 것들을 물어보셨을 때,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관부장님이 그것들을 인제 보이지 않는 스토리들을 얼마나 좀 인정해 음. 주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하나 너가 시간대별로 "너 오늘 무슨 일 했니? 너 나가 있었는데 나가서 뭐 논 거 아니니?" 뭐 음.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못 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부장님의 성향도 뭐 하나하나 막 엄청 막 모니터링하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인제 같이 점검하고, 이제 큰 어떤 일들이 있거나 이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거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정도의 인제 음.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쪼끔 더 자율적으로 그렇게 좀 주민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야기 중에 약간 좀 드러났지만, 사실 이제 저도 우리 간부장님 다 만나 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리더십도 되게 사회 시골서 안정화시키고 빨리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위에 리더십이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주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 자체가 사실 사회복지관 자체의 어떤 업무도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만족하신다 해서, 좋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럼 우리 바드나 팀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네. 그, 네, 저희도 이제 통합적 실천을 이제 2017년부터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푸마이나 시간은행과 관련된 업무 형태를 진행하는데 사실 좀 큰 어려움은 없고 이제 기간은 지양이 그랬으니까 이제 충분히 동의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사례 관리를 통합적 실천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은행이나 푸마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부분들,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경계를 허무는 것들이 되게 유효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살아나고 그 안에서 역할을 찾는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좀 사례로 보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점들이 굉장히 즐겁고 만족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푸마이 안에서 만나는 주민들이 이제 사회 주민도 있지만 그냥 일반 주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변화와 성과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잡아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도 이제 사업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 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사업의 양이 사실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활동의 양이. 근데 그게 이제 일꾼마다 사실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고 같은 기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의 차이, 그리고 본인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여유, 그다음에 경험의 차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오는 편차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극들을 좀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자 이제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이제 뭐 서포터즈나 공간직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행사 같은 것들을 저질렀을 때 이제 도와줄 주민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믿는 구석이 생겼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품터에 내려가서 있었던 사례를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품터에서 주민들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품터 앞에 키움센터라고 아이들이 방과후에 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이제 1일 이용하려고 이제 왔었는데, 키움센터에 안 들어가고 품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엄마랑 같이 품터를 이용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키움센터는 안 들어가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이제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키움센터는 안 가고 품터에서 엄마랑 아이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공간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이 교육 첫 번째 시간 때 한번 농촌인가 이쪽에 농촌 지역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엄마들이 다 일하러 가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서 그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한번 꺼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엄마들이 잠깐 한두 시간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은 항상 여기 계시고 혹시 아이들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진짜 본물 터지듯이 좋다고 하시고 나 뭐 할 수 있으니까 좋아. 나한테 이렇게 역할 주는 거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아이의 엄마는 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할머니들 병원 간다고 하면 아니면 은행 간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던졌는데 서로 간에 핑퐁이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 이러면서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행복한데, 사업을 정리해가는 방식?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 뭔가 이제 정리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 예, 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한가 그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의하셨겠다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제 제가 서울 장애인 복지관 사례를 제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자료 하나 띄울게요. 예, 우리가 이제 앞에 두 가지 사례 봤다시피 사실 타임뱅크의 유형이나 운영 방식, 시작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 모델, 특정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하여튼 장점이다라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제가 또 소개드릴 서울장애인복지관도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시립대나 방울과 달리 또 다른 형태로 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상호나눔 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상호나눔 활동이고요. 일단 올해 3년 가까이 꼭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아까 이제 부복지관에서는 이제 복지사 분들께서 직접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고 강동구에 있는 발달장애 부모님 자조 모임하고 장애인 복지관 좀 역할 분담하는 식으로 물론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역할 분담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된 건 아니었는데 운영 과정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서울장애인 복지관은 그러니까 발달장애 여기 부모님들 자조 모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홍보 자료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 관내 제공 그 장소를 제공하고 또 시간 기록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주고 또 뭐 연말이나 또 연중에 또 이제 워크숍 같은 거 개최해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제 자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의 서포트적인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세요. 여기에 반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타임뱅크 운영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동구에 계신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 뒤에 소개 두 개의 모임을 주도하고 또 거기에 서로 배운 교실이나 네트워크 또 회원들 그리고 지역사회랑 연계되는 이렇게 좀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타임뱅크를 전면적으로 좀 수용하기 힘들 경우에는 막 이렇게 통해서라도 기관이 가진 장점, 강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서포트해주는 이 방식도 저는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되게 의외로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 이 사례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음에 그 타임뱅크 교육이 있었고 워크숍이 진행됐겠죠. 그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산이 뭔가 이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연구하고 찾던 과정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 아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축구장, 축구 모임. 왜냐면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왼쪽 여자친구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과잉 행동이 좀 심한 그런 친구고 정말 네. 파워, 파워 잘 안 들리시나요? 어, 또 힘도 세고 아주 막 혈기왕성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그 에너지를 발산할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혼자 데리고 나갔던 게 이제 축구장이었거든요. 집에서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근데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축구를 시키다가 이제 타임뱅크를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축구 가르치는 거를 우리 자식한테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자조 모임이나 강동구의 발달장애 부모님들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축구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벌써 또 2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 모임을 통해서 이 발달장애 청년들이 스스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저는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장애 비장애를 이제 같이 교류하게 하는 비장애와 장애 함께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모델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발달 장애인들의 이 장애인들끼리의 공동체 자조 모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뭐냐면 그 발달 장애인들끼리의 그런 자조 모임 타임뱅크가 그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키웠는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됐던 축구 모임이 뭐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역 사회랑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일소문도 나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하남시에 갈 때거든요. 한 1시간 반가량.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심에서 이렇게 축구장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부 동네에서 뭐 유지들이나 저기 축구에 있는 사람들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 저기 저 장애인들이 축구할 시간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축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축구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꾸준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사구에서 이제 공간을 내줬습니다. 그게 벌써 한 1년 전이었거든요. 올해도 연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다 지역과도 굉장히 뭐 접합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그 매주 일요일마다 모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사실 내 자식 내가 돌보는 1대1 어떤 방식이었다라면은 이 방식에서는 부모님들이 세네 분이 같이 가시고 그 당의 청년들도 한 네다섯 명, 뭐 8명까지 같이 오고 그래서 이게 이 다대다 방식 내가 내 아이 돌보는 1대1 방식이 아니라 그 여러 명의 부모들이 같이 당의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어떤 또 돌봄의 새로운 가능성 그 속에서 이제 사실 1대1의 어떤 그런 돌봄보다도 더 효율성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 축구 모임이 단순하게 그냥 공차를 가는 모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 같은 또는 소풍 같은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유심히 또 봐야 될 그 사례 중에 하나가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 얼굴을 가린 친구가 누구냐면 형래 씨라고 동생을 저번 용산 참사, 이태리 이태원 참사 때 이제 잃었습니다. 어, 그 지적 장애인을 가지고 발달 장애를 가진 청년인데 그 자기를 뭐 옹호해주고 보살펴 주던 동생을 잃으면서 이 친구한테 굉장히 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타격이 왔겠죠. 근데 그 우석대 김윤태 교수님께서 이 친구를 공식적으로 이제 그 심리 치료를 했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몇 회의 어떤 그런 어떤 공식적인 치료는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김윤태 교수님이 이렇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한번 우리가 치료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왔고 축구 모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한두 번 나오고 말지 그랬는데 1년 이상 가까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그 어떤 자기 트라우마들이 어, 극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 공동체랑 친해지는 이 친구가 지금 사는 데가 굉장히 또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 먼 시간에 또 이렇게 와서 그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 축구 모임이 끝나면은 또 같이 이제 플로깅도 같이 하는 플로깅도 우리 발달장애 청년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도움을 받지만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사고등학교 위해서 이렇게 매주 플로깅을 하는 그런 봉사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모임이 축구 모임과 다르게 도심 투어라고 여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최민 씨라고 최민 씨가 어릴 때부터 그런 과잉 행동을 하고 불안해하고 할 때 최민 씨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그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답니다. 근데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두 해 지나고 몇 해 지나니까 맨날 가던 데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심으로 나가보자. 도심을 그렇게 또 몇 년을 돌다가 또 도심을 돌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서울을 벗어난 지역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진 자산이 뭔가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 부모님, 이 최민희 엄마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돌아다녔던 그 골목골목들, 도심들, 관광지들, 그런 정보들이 아마 우리 다른 장애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어떤 확신을 가져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 발달장애 청년들 데리고 도심 투어를 하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진행된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남대문을 가더라도 남대문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꼭 발달장애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골목들이 있답니다. 액세서리 골목도 있고 또 여기 이제 곤충들, 조류 뭐 그런 우리 보통 평상시 정보로는 모르는 그런 어떤 그 골목들도 남대문 시장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다녀본 사람만이 아는 거였겠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 이제 도심 투어에 보내고 싶은 분이 이렇게 같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 채민이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시라고 아이는 내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채민이 엄마께서 혼자서 보통 네다섯 명을 데리고 그렇게 가세요. 근데 거기서 숫자가 더 부르려면 조력자가 같이 붙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가능했냐면, 물론 이제 최민희 엄마께서는 그 돌봄 휴식을 하시라. 응? 여기 도심투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동안 우리 장애 부모님들은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좀 휴식하시라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런 배경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 7명, 8명의 발달장애 청년을 같이 데리고 도심을 다녀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어, 언뜻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서로 산만한 것 같아도 7명이 같이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돌봄이 일어나더라. 실제 또 눈치를 안 보지만은 뒤에 누가 오는지 항상 기다리고 있고, 또 먼저 앞서간 친구가 있으면 또 돌아오기 기다려주고, 이게 그 7명, 8명의 그 발달장애 청년들이 서로 돌봄이 일어나더라.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도심 투어의 룰이거든요. 음. 물론 이제 이거를 하면서 뭐 사실 2년 가까이 했으니까 아까 축구 모임하고 여기 도심 투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 짧게 짧게 보면 저게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 분간이 안 돼요. 이제 전체를 겁내지 않게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구 같은 모임에도 처음에는 구경만 하는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라운드에 들어오기 한 1년 걸렸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길었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도 분명히 가능했다는 거는 그 장애인끼리의 공동체가 충분히 그러한 그 변화를 주더라. 어쩌면 그런 그 장애인들끼리의 공감 능력들이 서로도 안심하고 의지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 발달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그리고 공감 능력 가진 분들끼리의 그런 어떤 그 타임뱅크 모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최민희 씨 같은 경우 여기 고개 숙인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아주 프로그램이라는 말하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질책을 한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치료실과 복지관과 이걸 하다 보니까 자기는 선생님이란 말하고 저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싫어해가지고 가던 복지관 안 가던 친구였거든요. 이제 타임뱅크를 하게 되면서 그 타임뱅크 안에서 이제 뭐 서로 돌봄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들 만나면 이게 프로그램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호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타임뱅크 하는 선생님들은요 엄마의 향기가 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복지관을 안 나가는 거랑 최근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 참여하지는 않고 이제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져 보려고 그런 시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부모님들은 상당히 그 만족감 넘기시고 더구나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저는 이 두 모임들을 보면서 이 장애 발달 부모님들 리더십 돌봄의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더라. 어, 사실 우리가 이 발달 장애는 돌봄의 가장 힘든 과정이잖아요. 보통 우리 아이 한두 번이면 가르치면 될 거를 정말 수십 번을 가르쳐야 따라오는 아이들을 그걸 20년, 30년 가까이 끌고 오고 심지어는 장년이 된 끌고 부모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돌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우리 그 여기 사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기 김재희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스토리도 조금 저희들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달장애 청년들끼리 장애인들끼리 자조 모임도 중요하지만은 이 장애를 키워왔던 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돌봄의 리더십들을 장려하고 키워내자. 그런 방식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장애 부모로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기관 다양한 또 활동도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돌봄의 어떤 리더로서 어머니에서 키웠던 그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타임뱅크가 한번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왔던 이제 서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
그 지역 사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지역 기관들하고 많은 이제 그런 교류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타임뱅크 멤버십 데이 열어가지고, 그때 뭐, 그 안에서 같은 요리들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네 지역 주민들 초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장애인복지관도 앞서 두 복지관과 다른 유형이지만 꾸준하게 느리지만 계속 그 진보된 모습,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 자조 모임이라든지 부모 모임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리더십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복지관 유형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도 이제 다음부터 좀 나눠볼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이 업무가 뭐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업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기관의 업무기 또 그 기관에서 살아야 되고 사회 분위기상 참여해서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가 될 수도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이제 자기 자신의 관점,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두 분한테 뭐 만족도부터 해서 어떤 현장에 문제가 있을지부터 좀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타임뱅크라는 게 사회복지 영역에서 어떤 관련을 띄고 있는가, 그런 것들 이미 이제 두 분께서 다 말씀해 주시다 보기 때문에 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다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나 관장님이 주셨던 어떤 메시지를 보면, 뭐 어쨌든 여기 이제 문소희 팀장이라고 부산의 간만복지관에서 이제 타임뱅크를 시도하셨던 팀장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어, 정말 책만 보고 자기 혼자서 타임뱅크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궁금해서 올라와셨던 분인데, 어쨌든 타임뱅크 하니까 뭐가 바뀌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대로 대화하는 방법이 바뀌더라. 음, 내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발견하는 그 중심으로 대화를 많이 갖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떤 관계망에 있을까, 친구가 누굴까, 이웃이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화가 좀 이루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했던 대화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고강복지관 최정복 관장님이 이제 타임백 코디네이터 과정들 쭉 들으시면서, 그래서 핵심 키워드들 보시면은 사실 우리 자산조사, 코프로덕션, 리더십, 뭐 코디네이터 역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 표현에 따르면 그게 이미 이제 우리 사회복지관이 지금 기존에 계속 이제 고민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강점 관점 어떻게 실현할 건가, 당사자주의 문제, 주민들 역량 강화, 그리고 조력자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고스란히 타임뱅크 안에 있더라. 결국에 이제 이 타임뱅크라는 게 기존의 업무랑 배치되거나 새로운 업무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예, 이건 아까 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우리 풀뿌리 모델과 다르게 복지관에서 이게 타임뱅크를 했다는 의미는, 기존의 어떤 공공 서비스가 결핍 중심으로 보고 뭔가 서비스를 연결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문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기관 중심이 한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사각지대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타임뱅크를 하니까 결핍이 아니라 자산을 보게 되고,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 자신이 관계망들이 개인이 아닌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그래서 서비스보다는 그 자산 나누는 데 더 중요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공공 서비스의 질들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공공 서비스들을 더 이제 질을 좋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용인으로 그 수혜자로 오시던 그런 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돕는, 그 사람도 뭔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큰 패러다임이거든요. 전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 활동들이 비록 뭐 사소한 일 같고 비중 떨어지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은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될 때는 우리 사회에 큰 역동성을 줄 것이다. 그런 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 복지 영역 안에서 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뭐 예를 들면 위에 자원봉사 있잖아요. 그죠? 어떤 복지하고 자원봉사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가 지금 가장 또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호혜적 관계망이라는 이슈도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어떤 그 서비스 중심에서. 그리고 보건의료 영역 가면 지금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 처방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영역과도 또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죠? 커뮤니티 케어가. 뭐 자극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정신질환자들, 정신장애인들, 정신건강을 아까 또 이야기 나누면 또 복지하고 영역 겹치는데, 아까 우리 그 이태원 참사로 동생 잃었던 그 형래 씨 사례만 보더라도 형래 씨의 어떤 그 회복과 치료에 전문가의 어떤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뭐 재난 대응,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장애 같은 경우 지금 탈시설이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이번에 조례 취소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탈시설 이후에 그 장애인들 지역 자립 모델에 있어서 커뮤니티는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또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의 행동, 긍정 행동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툴들 속에서 보면 커뮤니티의 중심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제 우리 복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레디컬 헬프에서 읽었다시피 관계형 복지가 큰 화두가 있고, 또 돌봄이 좀 중요한 이슈인 만큼, 그래서 지금 복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그 이슈들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커뮤니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회복지 1학년 들어가서 배울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직화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우리가 교육 훈련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주민 코넷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 개별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시도를 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타임뱅크를 하게 되면 바로 이때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 도구들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제가 확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박현주 팀장님이나 박은하 팀장들이 하신 그 역할들이 보면 정말 정말 수십 년 지역에서 했던 지역 활동가들이 했던 그 이상으로 뛰어난 그 주민 조직화 역량자를 발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주민 조직화하는 경험들, 커뮤니티 만드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 지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문제, 뭐 자원봉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담 심리라는 상담 영역까지, 장애 영역까지 또 포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관과 사회를 바꾸는 큰 어떤 전환도 되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리더십과 스킬들을 배양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제가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뱅크에 대해서 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까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좀 더 질의응답 가지고 마치는 걸 그렇게 할게요. 예, 시간이 좀 촉박해야 제가 좀 말이 빨라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뭐 아니면은 저기 단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거기서도 제가 답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제 들었던 사례들하고 우리가 그 타임뱅크 하우스도 그렇고 나타났던 이제 장애인들 중심으로 사례들 별도로 또 모아서 저희들이 좌담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장애인 복지관하고 건데 9월 6일 날인가? 9월 6일 날이죠. 그때 이제 당사자 부모님들 다 모셔가지고 한 4분, 5분 되거든요. 일단 부모님들의 목소리로서 2년, 3년 가까이 이렇게 타임뱅크를 해오셨던 그 소감과 또 장애인들이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던가를 직접 듣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못다한 질문들은 단톡방에서 받는 걸 하고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가까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